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학생에게 큰 소리만 내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교권이라 하면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교권 침해 현황이 공개되었는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254건이었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내용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118건으로 합쳐 137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교사들이 꼽은 제일 순위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를 꼽았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2순위 응답 결과는 교원의 권위 약화, 3순위 응답 결과로는 강력한 처벌법규의 부재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부모 51.8%, 학생 41.2%, 기타 2.6%, 학교 관리자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가 학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70.0%, 중학교 35.9%, 고등학교 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57.6%, 고등학교 57.2%, 초등학교 24.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침해 교사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본인의 치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전체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 57.8%, 고등학교 57.5%, 초등학교 52.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동료 교사나 수석교사 또는 관리자와 상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기타라는 응답 비율이 49.8%로 가장 높게 교권 붕괴의 배경에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데 불신의 원인은 교사의 비리,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 교사의 무능 등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던 2000년대 이전에 재직한 교사들이 아직도 각종 교육단체의 간부로 남아있으며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방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촌지와 마찬가지로 과거 학생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현 기성세대가 교권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데 일조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교 문화 등으로 인해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권위가 매우 높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의 냉정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다만 세대 차이로 인해 과거 세대가 현재의 관계를 교권 붕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의 다른 측면은 변질된 채로 남아있어 부모의 과잉보호의 측면이 경제성장에 따라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서 부모가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비부모는 양육을 꺼리게 되어 과잉보호의 풍조가 심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저출산을 유발하고 저출산은 다시 아이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는 동기에서의 과잉보호를 다시 유발합니다.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 교육 분야 자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사람 취급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직할 만한 인재로 취급됩니다. 과거에는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교육시켰으나 지금은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관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선 현재 교실은 교권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과거의 교사가 인생의 지도자였다면 현재의 교사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교육부의 관리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매우 피곤한 직업입니다. 학부모는 정당한 처벌에도 민원을 보내고 교육부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며 교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인권을 챙기면서 수업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안이 부재합니다. 과거에는 폭력으로 제재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체벌 금지는 인권 측면에서 개선이라고 할 만하지만 이를 대신할 합리적인 제도가 신설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공백은 그대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대학 진학률과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교육당국도 문제입니다.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의 주된 유형으로는 평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고 교육기관에 의한 교권 침해는 권위적 태도와 징계 협박 등이 있습니다. 학교 관리
관리자, 교육기관으로부터의 교권 침해 부분은 교육부가 적절한 통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교권 침해의 해결책으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권한, 교육권 강화, 핵심 교육 당사자들의 상호 존중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업 배제 권한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수업 상태로 신속히 회복하기 위함으로 고의적인 수업 방해를 멈추지 않아 생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의 실현 또한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관계 법률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효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 권리와 권한이 없는 학생, 교사, 보호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라는 정교조의 주장에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는데 이제는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